병원 복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내려앉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거기엔 췌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밥맛이 없거나 명치 부근이 묵직하게 불편한 적이 있으셨나요?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그 느낌이 어쩌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위장 뒤쪽 척추 바로 앞에 숨어 있어서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웬만한 검사로는 상태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이나 위처럼 흔히 이야기되는 장기에 비해 췌장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 이하입니다. 10명 중 9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국내 암 발생 순위에서는 9번째 정도지만 사망률로 보면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발생은 적은데 사망은 많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발견이 너무 늦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그나마 담관을 눌러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몸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주변 장기로 퍼진 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부터 췌장이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췌장암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소화기 질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부 통증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90%에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처음에는 너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명치가 답답한 느낌 속이 더부룩한 느낌, 밥을 먹고 나면 뭔가 불편한 느낌. 이 정도의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먹거나 위내시경을 받습니다. 위내시경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위 뒤쪽에 있습니다. 위내시경으로는 췌장을 볼 수 없습니다. 통증의 위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치가 아픈 사람도 있고 왼쪽 옆구리가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허리 통증입니다. 췌장은 등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암이 진행되면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집니다. 요통이라고 생각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인가 싶어서 MRI까지 찍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통증이 심해져서 소화기 내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신경을 침범한 후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눌러 담즙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담즙에 들어있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으로 역류하면서 피부가 노랗게 물듭니다. 황달이 생기면 소변 색깔도 변합니다. 맑은 노란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됩니다. 대변은 반대로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합니다.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가려움증도 동반됩니다. 온몸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황달은 췌장머리 부분에 암이 생겼을 때 약 80%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황달이 발견되면 오히려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 병원에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에 암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황달이 5%에서 6%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황달 없이 다른 증상만으로 병원에 오면
이미 아미간이나 리프절로 전이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몇 달 사이에 체중이 줄어듭니다. 본인 체중의 10% 이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70kg이던 사람이 63kg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암 때문에 체액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영양분 흡수가 안 됩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점점 빠집니다. 통증 때문에 음식 섭취 자체를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이 빠지면 좋아합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나 보다 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빠지는 체중은 기쁠 일이 아닙니다. 몸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위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고 대장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화가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특히 불편합니다. 대변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변이 물 위에 뜨고 기름기가 번들번들합니다. 색깔도 옅어지고 양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지방변이라고 부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방이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불쾌하고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되는데 다른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췌장 검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원인이 되어 당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당뇨가 있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처럼 약을 먹고 식단을 관리하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옵니다. 의사가 약을 바꿔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당뇨가 악화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췌장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밖의 증상들입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팔이나 다리의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표재성, 혈전성, 정맥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췌장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은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확립된 췌장암, 선별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검진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로는 췌장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장에 가려지고 장내 가스 때문에 관찰이 잘 안 됩니다. 췌장을 정확하게 보려면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즉 CT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CT 검사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특히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당뇨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경우, 비만이거나 기름진 식사를 자주 하는 경우, 이런 요인들이 겹칠수록 위험은 높아집니다. 이제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암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기적의 음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습관이 췌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음식들은 특정 연구에서 췌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것들입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관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것들이 같은 분류에 들어갑니다. 이 채소들에는 아피게닌과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췌장암 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오래 담가 끓이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탁에 초록색 채소를 자주 올려놓는 습관,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거의 모든 반찬의 양념으로 쓰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강한 항균 작용을 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파, 양파, 부추 같은 파속 식물들도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역학 연구에서는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췌장암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54%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연구 결과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가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맵고 자극적입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구워서 먹거나 요리에 넣어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흰 쌀밥이나 흰 빵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와 췌장암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구마가 장기 기능을 강화하고 췌장암 발생 위험을 50%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연구 결과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가진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는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기름을 많이 흡수하게 되어 오히려 췌장에 부담이 됩니다. 간식으로 먹을 때도 설탕을 뿌리거나 버터를 얹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강해서 그 자체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저지방 식단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쥐 실험을 통해 고지방 먹이를 저지방 먹이로 바꿨을 때 췌장에서 일어나는 전함성 변화가 늦춰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췌장 건강에 좋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위주의 식단보다 통곡물과 채소가 많은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명치나 등의 애매한 통증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소화불량, 갑자기 생긴 당뇨 황달, 이런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습관이 암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 마늘과 양파 같은 파속 식물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 이런 음식들을 평소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종이 한 장을 쥐고 앉아있던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늦게 왔을까요?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겠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 무서워서 미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람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빨리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있는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병원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일수록 평소의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용한 장기 췌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